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시 교화동에 위치해 있는 구해조음주에 한번 방영이 됐었던 이 현장을 제가 3차례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녀 세대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복층 타입인데 1층에 테라스가 있는 복층 타입을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1층에 넓은 테라스도 있고 또 복층형으로 된 빌라를 찾고 있었던 분들, 또 야당동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복층이니까요, 또 입주금도 굉장히 낮은 복층이니까 영상 보시고 조건에 맞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집 안내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모두 세대당 한 대인데 여기 라인을 보면 겹주차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겹주차가 아니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뭐 1층, 2층 복층, 3층, 4층 다락 복복층 이런 식으로 설계된 빌라라서 여기는 라인은 겹주차지만 이게 세대를 공유하는 겹주차가 아니고 4세대에서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겹주차는 없다는 거. 자, 공동현관은 계단 3칸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 저는 1층에 있는 복층 타입을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1층으로 올라가서 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25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내부 공간만 38평이고 바깥에 있는 테라스는 12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이긴 한데 세로가 폭이 약간 좀 있는 편이고 신발장은 3칸이고 일괄제동 버튼도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망임 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 슬림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쪽에 거실이 있으니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은 좀 작은 듯하게 보이는데 폭 자체는 4m가 넘는 작게 보이지만 의외로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자,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쪽으로 벽이 있어서 딱 들어왔을 때는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이즈를 보면 결코 작지 않은 거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위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소파 자리 위에도 환기창을 만들어 놨고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채광이 상당히 좋고 앞도 특별히 막힘이 없는 1층 공간의 거실입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쪽에 1층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샤워를 하기에는 조금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변기와 세면대, 작은 선반이 달려있고 위에는 거울, 그리고 또 작은 수납장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맞은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딱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다용도실 공간이 이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이 주방은 저 끝에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편입니다. 폭도 여유가 있는데 굉장히 넓은 주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11자 형태인데, 자, 이쪽에 개수대가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맞은편으로 또 메인 주방 공간이 있는데, 여쭤보니까 여기는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스레인지, 아니다 전기 쿡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기 쿡탑, 어떤 걸 선택하시든 원하는 걸로 설치를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레인지 후드가 있는 이쪽은 상부장을 다 없애서 개방감을 살렸고요. 기본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저쪽에 지금 빔을 이렇게 짜놨는데 이쪽에다가 설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DP 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다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면 김치냉장고는 이쪽에다 뭐 한 대 또는 2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이닝룸 공간이 이쪽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식탁을 설치해 놓고 바깥쪽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 집 테라스거든요. 테라스를 보면서 또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식탁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계단 아래쪽에 아치 형태로 된 창고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폭은 1m가 안 되지만 길이는 꽤 길기 때문에 충분히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테라스가 약 12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널찍합니다. 한쪽은 이렇게 텃밭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만 여기 지금 방부목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옆집하고의 경계입니다. 이게 옆집의 테라스 공간인데 나는 옆집하고 좀 부딪히는 게 싫다 그러면 이 위를 더 올려서 막아서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런 텃밭 공간으로 쓰는 거고, 테라스, 그러니까 방부목이 설치된 공간은 또 이 정도가 됩니다. 꽤나 널찍한 테라스고, 이 앞은 또 이렇게 작은 야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저 위에 무덤 몇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혹시 여기를 보러 나오시는 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 위쪽에 무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 특집이 싫다 그러시면 이 집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계단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일자로 쭉 뻗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경사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 이쪽에 안방하고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침실이 있는데 욕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욕실은 굉장히 넓은데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구해조험주에 나왔다면서 촬영을 했던 3층, 4층 다락에 있는 복복층 타입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1층이니까 1층에 테라스가 있고 이런 것만 빼고는 그때 당시 소개를 했던 복복층 타입하고 똑같은 구조라서 이 욕실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양변기, 세면대, 청소용 워터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수납장, 선반 달려있고 이쪽에 샤워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폭도 그렇고 여기 폭도 그렇고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래서 큰 이동식 욕조를 이 안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샤워 공간을 넓게 만들었고 욕실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 통로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고요. 이쪽에 2층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또 아래층에서 테라스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쪽에 나 있는 창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을, 그러니까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책상, 작은 책상 갖다 놓고 컴퓨터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재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복층 촬영할 때는 2층에 올라와서 이 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또 이렇게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여기는 1층과 2층이 연결된 복층이다 보니까 다락방 없이 1층에 넓은 테라스가 있고 이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복복층 타입하고 좀 다른 점이고,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가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맞은편으로 가면 이렇게 생긴 2층의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난 복복층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입 자체가 방이 딱 2개밖에 없는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를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서 방으로 쓸 수 있게끔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으로 분리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요 통로만 딱 생기고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뭐 입주자분의 요청대로 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복복층 타입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이 거실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세탁실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수도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은 어렵지만 충분히 넓은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실 바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확장한 게 아니고요.
이 건물, 그러니까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쪽을 버려둔다기보다는 이렇게 창고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라인은 이렇게 이 바깥쪽으로 창고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난 또 복복층 타입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2층의 안방입니다. 안방도 여기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거고요. 안방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서 해를 잘 받을 수 있는 남쪽으로 배치를 해놔서 채광은 상당히 좋은 안방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방이니까 이렇게 화장실도 있어야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1층에서 봤었던 그런 화장실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화장실로만 쓸 수 있는 크기다 보니까 샤워는 어렵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위에는 유리 선반이 달려있고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납장 따로 없이 수건거리만 설치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은 작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행거를 이렇게 디귿자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안방 공간에 드레스룸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해줘 홈즈에서 방영이 됐었던 그 집을 좀 타입이 다른 1, 2층 복층 타입을 다시 와서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곳의 가격과 입주금 정보를 제가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건데 최저 입주금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입주금이 낮아졌는데요. 그만큼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해놨다고 하니까요. 입주금은 좀 적은데 야당동은 너무 비싸서 부담되신다 라고 한다면 교화동에 있는 1층, 2층 복층 타입에다가 1층에 넓은 테라스가 있는 여기를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